외무성 조철수 미국 국장이 기회의 창이 매일 닫히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내건 비핵화 협상 시한을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친 뒤 나온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민주당은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를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총체적 패정이었다며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부동산 자금이 수도권 규제를 피해 지역으로 쏠리면서 서울을 누르니 지역 시세가 오르는 풍선 효과가 우려됩니다. 서울 사람들이 아파트를 쇼핑하듯 쓸어가 동네 집값이 뛰는 곳을 취재했습니다. 현대 산타페 TM 일부 차량의 진동 문제에 이어 이번엔 가속 페달을 밟아도 제속력을 못 낸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무상 수리를 진행해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기술적 한계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밤 9시 뉴스입니다. 북미가 비핵화 협상 시한을 두고 주고받기식의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초 북한이 올해 말까지를 협상 시한으로 정한 데 대해 어제 미 국무부가 데드라인 설정은 안 된다라고 밝혔죠. 곧바로 북한이 오늘 다시 올해 말까지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 외무성 조철수 국장이 내놓은 발언인데요. 기회의 창이 매일 닫히고 있다며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저 소식 모스크바에서 김준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 외무성의 조철수 미국 국장은 미국을 향해 기회의 창이 매일 조금씩 닫혀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미국 측의 응답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Мы уже дали США довольно много времени. И действительно, вот до конца текущего года мы ждем какого-то результата со стороны США. 이어 내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지 못할 경우에 북미 협상 전망에 대해선 지금까지 북미 관계가 양국 정상의 사적 관계에 기반해 지탱됐음을 강조하고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조 국장이 참석한 비확산 회의 한반도 세션에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대북 특사도 참관자로 자리를 함께했지만 서로 간단한 인사만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as there any meaningful discussion in the conference? 북한이 기존 입장과 큰 변화는 없지만 다소 부드러운 자세로 임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모스크바 회의에 나와서 북한 입장을 얘기하면서 뭔가 연내 실무 협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최후의 결전을 준비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특히 관심을 모았던 북미 남북 정부 인사 간의 실질적인 접촉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로 임기 반환점을 맞았습니다.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과거엔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한 반면 야당에선 총체적 패정이었다, 갈등을 더 키웠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승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먼저 현 정부 집권 전반기를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한 시간으로 높게 평가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경제체질 개선 노력은 물론 공정사회를 향해서도 전력 투구했다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같은 기간을 무능과 무책임, 무대책이라는 산무정부의 시간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정의와 공정이라는 가치가 철저히 무너진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 2년 반을 총체적 패정으로 규정하고 집권 후반기 국정기조의 전면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이제 반환점이에요. 무슨 반환점입니까? 내려가는 반환점입니다. 바른미래당은 갈등을 치유해야 할 정권이 오히려 갈등을 만들었다며 집권 후반기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정의당은 적폐청산과 개혁 추진 등을 꼽으며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했고 민주평화당은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며 힘 있는 개혁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네, 반환점을 둔 문재인 정부. 어제는 민심의 성적표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드렸죠.
오늘은 전반기 국정을 다시 되돌아보겠습니다. 먼저 김지성 기자가 지난 2년 반의 기록을 숫자로 정리해봤습니다. 정말 마음 설렘이 지치지 않고요. 북한 최고 지도자가 처음으로 남쪽 땅을 밟으며 시작된 정상회담. 2년 반 동안 3번 열렸습니다.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었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그 역사적인 문건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Thank you very much. It's fantastic. 뚝 끊겼던 남북 왕래도 다시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결실은 맺지 못했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사실상 북미 관계가 막히면서 남북 대화도 멈췄습니다. 초강력으로 초토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미 정상은 9번 회담했는데 수출 규제 여파로 얼어붙은 한일 관계는 아직 풀지 못했습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개막과 함께 수출은 6천억 달러를 돌파했고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도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소득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고용은 올해 들어 숫자는 늘었지만 비정규직 비중은 정부 해명을 감안해도 8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고용 지표가 이 나쁜 부분은 참으로 우리로서는 아픈 대목입니다. 주 52시간제는 일상을 바꿨습니다. 연간 노동시간이 처음으로 2000시간대 아래로 떨어졌고 내년엔 중소기업에서도 52시간제가 시행됩니다. 미세먼지와의 사투는 일상이 됐습니다. 1년에 2달은 미세먼지 나쁨.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는 올해 들어 수도권에서만 12번 발령됐습니다. 여야 5당 대표들과 내일 만찬을 하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당 대표들과 4번 회동했는데 다들 문자 보고 그리고 사진 한번 찍고 국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는 2년 반 동안 단 한 번 열렸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여러 가지 인연과 특별한 이유로 문재인 정부에 남다른 기대를 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임기 전반기를 마친 지금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KBS가 만나봤습니다. 판문점까지 가셨어요. 그때 6월에 이 신발을 신으시고 소상공인들이 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되는데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그 동력이 좀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봐요. 어떤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서서 들어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숫자에 좀 많이 연연하고 있지 않나. 휠체어 300만 원짜리 못 삽니다. 저 너무 화가 납니다. 지금 대통령님. 용기를 좀 더 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있어요. 제 생각인데 큰 틀의 어떤 이제 나라의 기반 자체가 바뀌는 놀라운 서비스들을 제안했지만 거기에 반영되는 예산들은 늘 시범. 좀 더 좀 강하게 변화를 좀 밀어붙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서 인천공항을 방문하셨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지점이 같아야 예를 들면 그 룰을 공정한 것도 공정한 거잖아요. 지금 이 사회 구조가. 그럼 사실 그런 것들을 좀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시도를 같이 해줘야 청년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좀 해법도 찾고 실제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늘 응원하는 마음이 커요. 그날 저에게 있어서도 대통령님이 보여준 따뜻한 포옹은 평생 잊을 수도 없을 것 같고 5.18 정신이 왜곡되지 않고 폄훼되지 않게 진실 규명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고 지금도 믿고 있거든요. 저희 아빠도 더 이상 나쁜 쪽으로 폄훼되지 않도록 그래서 여당이 국정의 중심에 설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좌지우지하고 여당은 따라만 가니까. 그 야당이 대통령을 직접 상대하려고 그런다고. 대통령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해요. 대통령 취임사를 보면요. 제가 보기에는
역대 대통령 취임사 중에 전 제일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대통령 만나게 되면 우연히 딱 할 말이 있어요. 지금 당신 취임사를 읽어봐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 대구를 찾아 독도 헬기 추락 사고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가족들은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수색 작업에 투입해달라고 요청했고 이 총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자, 울릉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지영 기자, 먼저 현재 수색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독도 4고 해역에선 수색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간밤 수색에선 광양함이 원격 무인잠 수정을 활용한 수중 수색을 벌여 헬기 잔해물 석 점을 확인했는데요. 이 가운데 한 점을 인양했습니다. 바다 위에서도 헬기 앞바퀴로 보이는 잔해물 한 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실종자 추가 발견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수색에선 청해진함과 광양함이 간밤에 발견된 추가 수색물의 잔해물의 위치를 고려해서 수색 지역을 좀 더 넓혀서 정밀 탐색을 벌였습니다. 이 시각 현재는 함선 13척과 항공기 석 대가 투입돼 야간 수색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수중과 해상에서 수색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으며 항공기는 조명탄을 투하해 해상 수색을 지원하게 됩니다. 걱정되는 건 날씨입니다. 독도 부근 해역은 내일 밤부터 모레밤까지 평균 1.5에서 3m, 최대 파고가 5m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특히 내일 밤엔 동해 중부 먼바다에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돼 수색 작업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날씨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네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죠. 어떤 얘기가 오갔나요? 그동안 가족들은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며 이낙연 국무총리의 방문을 거듭 요청해 왔는데요. 오늘 오전 이 총리는 대구를 찾아 실종자 가족들과 1시간 정도 면담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족들은 초동 대응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했고 이 총리는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희 아빠를 비롯해 아직 돌아오시지 못한 실종자분들을 꼭 끝까지 최선을 다해 찾아주신다는 약속을 이번에는 제가 직접 전체를 재점검을 하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부가 할 일을 다 완수하겠습니다. 가족들은 이어 민간 잠수사 투입은 물론 해외 전문 인력 등 가능한 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실종자 수색에 투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네, 윤지연 기자였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아파트를 쇼핑하듯이 쓸어가고 있다. 부산에 사는 한 시청자가 KBS에 전해온 제보입니다.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집값이 뛰고 있다는데 도대체 어떤 상황인 건지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은 지 2년 된 부산의 이 아파트 단지 집주인들 최근 들어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 받느라 분주합니다. 서울 사람들이 대거 찾아와 아파트 매수를 원하는데 집을 팔지 않겠느냐는 연락입니다. 서울에 어떤 유명한 강사가 이쪽 지역을 찍었대요. 마침 이사 계획이 있어 아파트를 내놔봤는데 서울에서 왔다는 사람과 단숨에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무슨 법인이 주식회사더라고요. 시세 차익을 노리고 이제 묻지가 이제 계약을 하는가 보더라고요. 혹시나 하고 주변에 물어보니 윗집도 옆집도 다 이렇게 서울 사람들에게 팔렸습니다. 투자자들이 와가지고 싹 쓸고 간 거 맞아요. 이러다 보니 아파트 값도 급격히 뛰었습니다. 저희가 팔고 나서도 3천이 더 올랐거든요. 이런 현상은 부산뿐 아니라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 빅데이터를 분석해봤더니 서울 거주자가 지역 아파트를 산 건수는 전반적인 상승 추세를 보입니다. 저금리 속에 시중에 떠도는 부동자금이 워낙 많고요. 수도권 규제를 피해서 지역으로 원정 투자를 하는 투기적 수요까지 몰리다 보니까 투기 때문에 동네 집값만 너무 뛰는 건 아닌지 지역민들은 걱정스럽습니다. 저도 집 한 채 있으면 이거 팔아서 갈 데도 없어요. 다 가격이 올랐어요. 서울 집값 잡자 지역 집값이 뛰는 풍선효과.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곳 아닐까요?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요? 정부가 서울의 27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발표한 지 사흘이 지났는데 아직까진 큰 동요 없이 일단 관망하겠다는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발표 이후 처음 맞는 주말. 시장 움직임은 어떨까? 예상했던 결과인 만큼 매물이나 호가에 눈에 띄는 변화는 없고 문의량도 평소 수준이라는 게 대체적인 반응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이게 어떤 술렁거리는 움직임은 없어요. 재건축이 돼서 일반 분양가에 돼야지 그게 분양가 상한제가 걸리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재건축이 아주 요원하잖아요. 지금 저희는 10년 정도 거거든요. 큰 충격 없이 겉으론 시장이 차분해 보이지만 저마다의 셈법에 마음은 바빠졌습니다. 재건축 초기 단계 단지들은 수익성 악화가 우려돼 사실상 사업 중단이 예상됐고 내년 4월 유예 기간 안에 일반 분양을 마치지 못한 단지들은 총걸기 대회 등 단체 행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유예하는 것은 우리한테는 전혀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내년 4월까지 저희들이 분양을 할 수가 없거든요. 상한제 지정에서 일단은 비켜간 서울 흑석동, 경기 과천시 등은 눈치 보기에 들어갔습니다. 행여 추가 지정될까 납작 엎드린 모양새입니다. 급하게 막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추이는 보겠다. 정중동, 조용한 가운데서 좋은 물건 나오면 딱딱 찝는 그런 형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정부는 집값이 들썩일 조짐이 보이는 곳은 상한제를 즉각 추가 적용하겠다며 시장 불안 시 다른 정책을 더 내놓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상습 도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이번엔 협박 혐의로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소속 가수인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덮기 위해 제보자에게 진술을 번복하라고 압력을 가한 혐의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양현석 전 YG 대표가 또다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상습 도박 혐의로 조사를 받고 이달 초 검찰에 송치된 지 9일 만입니다. 이번엔 협박 혐의입니다. 양 대표님, 공익 제보자에 대한 협박 혐의 인정하십니까? 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네. 양 전 대표는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A씨가 경찰 조사에서 BI의 마약 구매 의혹을 알리자 해당 진술을 번복할 것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A씨는 2차 경찰 조사에서 BI에게 대마초를 건넨 적이 없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당시 BI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양 전 대표는 그 대가로 YG 소속이 아닌 A씨에게 변호사 비용을 대신 지불해주면서 회사 돈을 쓴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양 전 대표를 협박 혐의로 소환한 경찰은 범인 도피 교사 혐의와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혹은 지난 6월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면서 불거져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9월 BI를 불러 조사했고 BI는 A씨가 진술했다가 번복한 마약 관련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 6일 양 전 대표를 소환할 예정이었지만 양 전 대표는 언론에 알려졌다는 이유로 불응했습니다. 경찰은 양 전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현대차 신형 산타페에서 심각한 차체 진동 문제가 나타난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죠. 그런데 이번엔 가속 페달을 밟아도 차가 제속력을 못 내서 언덕 하나도 넘기 힘들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언덕을 오르는 신형 산타페 차량 안에서 요란한 엔진음이 들립니다. 가속 페달을 밟아도 RPM, 즉 분당 엔진 회전수만 올라가고 속도가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야, 저 차들 빠르다. 무수리 빨라. 지난해 8월 차를 산 뒤 한 달 만에 수리도 받았지만 오르막길을 달릴 때면 여전히 똑같습니다. 윙하는 소리 들리시죠? 네네네. 속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RPM을 많이 써도. 또 다른 소비자는 2달 전에 이 차를 샀는데 이틀 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오르막뿐 아니라 평지를 달리는데도 그렇다고 합니다. 차가 이제 RPM이 확 뛰고 속도는 안 나고 그러다가 이제 RPM이 뛰면서 이제 계속 급출발하듯이 이제 통통 튀듯이 이렇게 출발을 하셨다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현대차는 신형 산타페 출시 초기에 TCU, 즉 변속기 제어 장치의 수치를 이전과 다르게 설정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저단 기호에서 가속 시 이전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데 이를 소비자들이 차량 결함으로 오해한다는 겁니다. 무상수리도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무상수리 이후에도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적지 않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한 거. 그 버전으로 다시 했는데 그럼 다시 이제 초기화가 됐고 이제 다시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이거든요. 전문가들은 변속기와 엔진 등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 기술적 한계라고 지적합니다. 배출가스도 안 나와야 되고 출력도 좋아야 되고. 그래서 그 패턴들을 찾는데 그걸 이제 컴퓨터가 이제 알아서 이제 조절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맞으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지난해 4월부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리콜센터에 접수된 산타페 변속 이상 신고는 17건. KBS 취재가 시작된 뒤 현대차는 문제 차량이 입고되면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전태일 열사 49주기를 앞두고 민주노총이 오늘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노동계 쟁점은 탄력근로제입니다. 민주노총은 국회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법안 처리에 나설 경우 즉각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여의도공원 앞 도로를 전국에서 모인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가득 채웠습니다. 전태일 열사 49주기를 앞두고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연 건데 올해는 광화문에서 여의도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무대에 오른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촛불혁명 정신을 잇겠다던 정부가 노동 절망 사회를 만들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 외침에 탄력근로제 개혁안을 던지고 ILO 협약 비준의 요구에 노조계약 노조법을 기약하는 노조 파괴법을 던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노동계약을 강행하고 정권 재창출을 꿈꾼다면 민주노총의 반격으로 파국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현재 국회는 노동시간을 정산하는 단위 기준을 6개월까지 연장하는 이른바 탄력근로제 법안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는 기업이 마음대로 노동시간을 늘렸다 줄일 수 있는 노동계약이라며 반대해왔습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여의도 공원을 돌아 국회까지 행진하면서 노동계약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국회 정문 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가로막던 경찰과 한때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국회가 탄력근로제 개혁안 심의에 돌입하거나 노조법 개혁안을 상정하는 즉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한 찬반 집회가 오늘 서울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잇따라 열렸습니다.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근처에서는 오늘 오후 6시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루리웹 회원들이 촛불 집회를 열고 공수처 설치 등을 요구하는 시민 참여 문화제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태극기 시민혁명 국민운동본부는 오늘 낮 서울 광화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과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 퇴진과 공수처 설치 반대를 주장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사용 중단 권고가 내려지면서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이 크게 일고 있는데요. 미 보건당국이 전자담배 액상 첨가제로 사용되는 비타민 E 아세테이트를 폐질환의 발병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미국에서 전자담배 흡연자 사망 사례는 40명으로 늘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최동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심각한 폐질환으로 한 달 넘게 병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소년. 수차례 혼수 상태에 빠졌던 올해 15살의 마티는 다른 청소년들에게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When I tried to stand on my leg, felt like it was about to snap. I wish I would have never done it. 미 전역에서 전자담배 흡연자가 의문의 폐질환을 앓는 경우가 지금까지 2,000건이 넘게 보고됐고 사망 의심 사례도 40건에 달합니다. 그동안 역학조사를 벌여온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강력한 범인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That there was vitamin E acetate in the lung fluids. It was the first time that we've actually been able to pinpoint something. 끈적이는 점액성 물질인 비타민 E 아세테이트는 전자담배 제품이나 마리화나 복합 물질인 THC에 첨가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We have to take care of our kids most importantly. So we're going to have an age limit of 21 or so. But we'll be coming out with something next week very important on vaping.
중국 보건당국도 지난 1일 청소년 흡연을 막기 위해 전자담배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 이래 시행 일주일 만에 중국 온라인 시장에서 전자담배가 완전히 종적을 감췄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동물을 학대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얼마 전 서울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검찰이 이례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지금까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흔치 않아서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오승목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한 카페에서 벌어진 고양이 살해 사건. 검찰이 이 범행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넉 달 만에 구형해 2년 가까이 고양이를 돌봤던 A씨는 기대와 아쉬움이 교차합니다. 그래도 기존에 비하면 많이 나왔다고들 하시는데 저희로서는 자두가 그렇게 억울하게 조금 당한 거로서는 많이 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고양이들이 혹시 안전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많이 걱정이 되고요. 이번 계기로 이 사람이 형량을 좀 제대로 받아서 본보기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남성에게 적용된 혐의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와 재물손괴 혐의 등입니다. 대체로 동물학대 사건에 벌금형이 구형됐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최근 3년 동안 경찰에 접수된 동물학대 신고 575건 가운데 처벌받은 경우는 70건뿐. 이마저 68건은 벌금형이고 2건은 집행유예되는 말 그대로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검찰이 높게 구형해도 판사의 판단이 또 그 집행유예를 끝나면 범인이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그대로 묻혀버릴 것이 저희는 우려됩니다. 최근에는 처벌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재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생명으로 보아서 동물보호법 자체의 좀 처벌 수위를 높이는 쪽으로 입법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이른바 경의선 숲길 고양이 살해 사건의 재판부의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열립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30년 전 오늘 냉전 시대의 상징인 독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됐습니다. 장벽 붕괴 직후 동독 공산당 정권의 마지막 총리로 임명돼 서독의 헬무트 콜 총리와 통일 방안을 논의했던 한스 모드로 전 총리는 한반도 통일을 위해선 신뢰와 화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베를린 유광석 특파원이 만났습니다. 올해 91살의 한스 모도로 전 동독 총리,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나흘 뒤 동독의 마지막 공산당 정권 총리직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장벽이 열린 11월 9일엔 새 정부 구성을 위한 통일사회당 중앙위원회의에 몰두하느라 귀가하는 길에서야 장벽 개방 소식을 들었습니다. Unterwegs kommt ein junger Mann und stellt mir die Frage, sagen Sie, die Grenze ist offen. Wissen Sie davon? Ich hoffe, wie kommst du darauf? 동독 총리에게도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서독에 살던 가족 생각이었습니다. Ich komme aus einer Familie, wo Eltern und Geschwister in Hamburg lebten. Mein Bruder und meine Mutter auch schon seit 20 Jahren nicht mehr gesehen. 당혹감과 기대가 교차한 순간 총리로서 새로운 책임감이 엄습했습니다. 국경을 열어 더 큰 혼란을 막자는 생각에 12월 22일 헬무트 콜 서독 총리를 브란덴부르크 문에서 맞았고 콜 총리와 5차례 만나 통일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Ich wollte einen sanften, ruhigen Übergang aus der Planwirtschaft. Kohl wollte ein großes Tempo. 동독과 서독, 서로 다른 생각을 극복한 열쇠는 신뢰와 화해였습니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모두로 전 총리의 당부이기도 합니다. Muss ein Vertrauen entstehen, auch eine Versöhnung, wo es Probleme gibt und nicht Gegensätze sich weitertragen.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1990년대 학생운동 세력인 주사파의 배후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던 박홍 신부가 7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 신부는 1989년부터 8년간 서강대 총장을 지낸 대표적인 보수 인사로 1970년대엔 박정희 유신 정권에 맞서 반독재 투쟁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이춘재가 살해했다고 자백한 실종 초등학생의 유골을 찾지 못한 채 수색 작업을 마쳤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화성 연쇄살인 사건 수사본부는 지난 1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화성시 A공원 일대 6천여 제곱미터를 수색했지만 실종 초등학생의 유골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말엔 문화 시간입니다. 군사정권 시절 국가폭력의 현장이었던 옛 남영동 대공분실이 지금은 민주인권 기념관으로 바뀌었는데요. 간첩 조작 사건으로 모진 고문을 당했던 피해자들이 직접 찍은 사진을 선보이는 전시회가 이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유동엽 기자가 소개합니다. 북한군의 고정간첩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강원도 삼척에서 농업에 종사하며 정보기관이 거짓으로 꾸며낸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당시 사진 속 김순자 씨는 영문도 모른 채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왔습니다. 머리고 얼굴이고 뭐 손도 올래라 해가지고 막 손이 터질 것 같이 때리고 막.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나선 계단. 그때의 악몽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계단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죽이로 데리고 가는 같은. 삶이 송두리째 짓밟힌 이 끔찍한 공간을 사진으로 남긴 이유가 뭘까? 암흑 속에서 고통받던 거 생각하다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고 볼 수 있다는데 많이 위로가 되면서. 섬유회사에 다니다 난데없이 간첩으로 몰린 이사영 씨도 자신이 고문당했던 공간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과연 내가 저 밖을 밝은 세상을 나갈 수 있을까? 40년 만에 재심해서 무죄 판결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일상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내가 발로 갈 수 있는 데는 내가 찾아가서 찍고 감사하고 고맙고 그냥 행복해요. 국가폭력을 상징하는 공간에 고문 피해자 5명이 직접 찍은 사진 200여 점이 걸렸습니다. 평범해 보일 수 있는 이 사진들을 세상에 내놓기까지 피해자들에겐 수십 년 세월과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